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버지니아주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법안이 어제 주의회를 모두 통과했는데요. 주지사도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위상이 이렇게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주환 기자입니다.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된 직후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마스텐 상원 의원은 표결 직후 주지사 측으로부터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스텐 의원은 2년 전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성과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This is just some small way we can say welcome to Virginia. We passed Senate Bill 2, 동해. 하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공동 발의한 한국계 3선의 마크 김 하원 의원은 의회와 한인 사회를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해냈습니다. I would hope that everybody can come together, use this as an opportunity to start a conversation so that they can come to a good international agreement. 무엇보다 이번 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역으로 한인 사회를 꼽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일본의 집요한 로비 속에서도 법안 발의에서부터 최종 통과까지 재미 한인 단체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풀뿌리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투표권입니다. 투표권. 그다음에 유권자 등록을 하고 유권자 등록을 했으면 투표율을 80% 이상을 올려야 됩니다. 동해 병기 법안은 이제 법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한인 사회의 정치력을 한 단계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도 리치몬드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재검토할 뜻이 없다고 유엔에서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장관의 공식 문제 제기에 이어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는 걸 의식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민우 기자입니다. 징집된 성노예 위안부. 지난 5일 윤병세 장관의 표현은 직접적이고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slavery drafted by the Japanese Imperial Armed Forces, the so-called comfort women. 윤 장관의 질타와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일본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Since then,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Japan has not changed at all.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of Japan is to continue to uphold the Kono statement. 그러면서도 보상 문제는 한일 협정 등을 통해 이미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The political leaders and government officials of Japan have recently tried to deny the Kono statement of 1993. 또 피해자 보상도 민간 기부 형태로 운영됐다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 중국 대표도 가세, 일본의 역사 인식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를 계기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전기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체된 미납금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사전 개인정보 수집으로 사기임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인데요. 피해자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업주들이 대부분이어서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에 거주하는 김모 씨의 동생은 얼마 전 전기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담원은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김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일식당의 전기 공급을 즉시 끊겠다며 위협했습니다. WP에서 전화 와서 채무가 됐다고 하면서 돈을 안 냈다면서 몇 시까지 돈을 안 내면은 디스커넥 된다고 노티스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서 내려고 알아보니까 그런 일 없고. 이처럼 전기 공급이 없이는 사업장 운영이 힘들다는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요즘은 그 수법 또한 진화됐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청구서를 가장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냅니다. 여기에는 요금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가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간 정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피해자를 알아내는 데도 사용됩니다. You might feel like you're going to lose a lot of business in that instance, which make you more likely to fall for this. And what we want you to know is don't fall for it. We will never call you right before your rush hour or any other time to demand payment or threaten to cut your power. 지난해 남가주에서 전기요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소매점 업주들이 사기당한 액수는 평균 $1,000에 이르며 전체 피해액만 $22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법무부 금융사기단속 대책반은 이 같은 종류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저지 유잉 지역에 대규모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역 가스전기공사가 지하 가스배관 공사를 하던 중에 가스관을 건드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 교회의 한 타운하우스,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치솟고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하 가스관이 폭발해서입니다. 폭발의 정도를 짐작해 하듯 이번 사고로 사망한 여성의 사체는 차량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주변의 타운하우스 열기구는 완전히 파괴됐고 45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I ran outside and I saw the flames and the smoke from the one townhouse that was on fire, and then I saw it spread to another townhome, and I saw injured people, injured workers. 이번 사고는 유잉시 전기가스공사가 지하 가스배관 공사를 하던 중 가스관을 건드리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The contractor was drilling. At that point, they struck what they believed to be a gas line, and from there it just escalated until it exploded. 대부분 가스공사 근로자들인 부상자들은 현재 인근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추가 인명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망 여성의 신원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당국은 폭발 정도에 비해 피해가 적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KBS 뉴스 김일강입니다. 집중진단,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바마 케어의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란 대의 명분이 뚜렷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정책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등록 6개월 만에 드러난 구조적인 결함이 완전히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어제 건강보험 개혁법과 관련해 또 한 번의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규정한 10개의 의무 조항이 없는 기존 보험들의 유예기간을 또다시 2년 늘린 것입니다. 앞서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보험사들로부터 강제 퇴출당하는 기존 보험 가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That was already in the law. That's what's called a grandfather clause. It was included in the law. Today we're going to extend that principle both to people whose plans have changed since the law took effect and to people who bought plans since the law took effect.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도 어제 오바마 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1년간 연기하는 안에 대해 찬성 250대, 반대 16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27명의 민주당 의원들까지 벌금 연기에 찬성을 던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국민 의료 보험을 목표로 심지어 병력이 있는 사람도 합당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대의 명분과 취지는 분명 오바마 케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동력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공보험으로 시작하지 못한 오바마 케어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가입자와 정부, 민간보험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제정 이후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시행을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보험 전문가들 또는 오바마 케어 상담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50개 주 보험 거래소 중 가장 실적이 좋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현재 등록 100만 건 중 상당수가 중복 등록이며 지금까지 온전하게 처리된 실제 가입 건수는 5분의 1도 채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는 다시 그 보험 가입
신청자한테 통보하고, 그런데 이 일련의 절차가 아직 스무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제가 많다고 그러는 거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프로시저를 거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일단 오바마 행정부가 사활을 건 정책인 만큼 건강보험 개혁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러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정책이 자리 잡기까진 상당한 진통과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애플이 자기네 특허를 침해한 걸로 판결이 난 삼성전자의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었는데요. 이 소송에선 삼성이 이겼습니다. 박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이 낸 판매 금지 소송에서 이긴 제품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두 23종, 갤럭시 S4G와 갤럭시 탭 10.1이 포함됐습니다. 루시코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 못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특허 기술이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를 크게 늘렸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삼성 제품을 미국서 팔지 못하게 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루시코 판사는 별도 결정을 통해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 2,9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일부 감액과 재심을 명령해 당초 10억 달러 이상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갤럭시 S3 등 삼성 새 제품까지 대상으로 오는 31일 열리는 또 다른 특허 소송을 3주일 앞두고 내려져 주목을 끌었습니다. 삼성과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년째 법정 공방전을 벌여왔습니다. 세너제이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가출 여학생이 부모를 상대로 생활비와 학비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 판사한테 꾸지람만 들었습니다. 보도에 박태석 기자입니다. 부모 상대로 소송을 낸 가출 여고생 레이첼.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집을 나온 게 아니다. 부모가 쫓아낸 거라며 학비를 대라는 요구입니다. They didn't care what her best interest was.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saving their $6,000 and making their point. 우등생이었던 딸이 가출한 것도 모자라 그 딸한테 소송까지 당한 부모. 재판 내내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늦은 귀가와 음주 그리고 무분별한 이성교제를 타이른 게 죄냐고 했습니다. I reject the whole question on that, the whole premise. We have a college fund that's available to her. There's no doubt about that. But it's the equivalent, like I said before, it's the equivalent of going shopping at a high-end store and sending somebody the bill. 법원은 부모에게 학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소송을 낸 여학생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Are we going to condone or open the gates to a 12-year-old to sue for an Xbox? Or how about a 15-year-old asking for a 60-inch flat panel TV?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라고 타일렀습니다. 여학생 측의 변호인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측은 재판엔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오늘 오후 LA 카운티 비버리 힐즈 고등학교에 총기로 무장한 인질범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학교 주변을 차단하고 이 일대에 대한 대규모 수색에 나서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는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전화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는데 이 시간엔 이미 수업이 끝나 학생들이 모두 귀가한 이후여서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그 어떤 용의자나 범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즉각 해당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